이제 오늘은 좀 그 화학 있는데도 좀 저번에 수업을 해서 쭉 넘어가서 오늘 해야 될 때는 여기 해야 돼요. 오늘은 생명이에요, 주제가. 근데 뭐 주제가 생명인데 화학하고 생명이 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78페이지.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 보면 지금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그냥 완전 정상이잖아. 네. 소유성 같은 애.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뚱뚱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제 BMI죠.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BMI 지수를 봤을 때 완전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사람 몸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지금 뭐 뚱뚱한 사람 있잖아. 그럼 이런 뚱뚱한 사람 같은 경우는 뚱뚱한 사람은 기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커. 그러니까 완전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78페이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한 번에 썼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니고, 그렇죠? 원소가 아니고 이제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제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물이 70%.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물인데 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야? 뭐 여러 가지 역할 되게 많거든 물이. 근데 이제 그것 중에 보통 통합과학 할 때 보통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물의 제일 중요한 역할 뭐냐? 규제가 뭐예요? 혈액은 그러니까 질문이 그게 아니고 질문이 우리 몸에 물이 제일 많은데 물이 이제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근데 너의 답변은 그냥 혈액을 이룬다. 이게 이상하잖아. 앞뒤 안 맞잖아. 물어보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물은 이게 되게 커요. 비열이라는 게 엄청 커. 들어본 적 있지? 비열. 그지? 비열이 뭐야? 비열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 뜻이 여기 제일 앞에 써 있는 이 비자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비교하냐면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비열의 정확한 정의가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이 있었을 때 그 서로 다른 물질을 1kg을 준비한 다음에 그걸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 물이 비열이 뭐하다? 제일 커. 그럼 비열이 제일 크다는 건 1도씨 높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하다는 거야? 응? 제일 크다. 1도씨 높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제일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는 건 온도가 잘 뭐하지 않는다.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에 뭐가 제일 많아서 물이 제일 많아서 비율이 제일 크니까 비율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체온 유지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역할. 물론 이거 말고도 기능이 이제 엄청 많은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비염이 커서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물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좀 이따 다시 나오긴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완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게 단백질. 그럼 이제 물 다음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뭐하다는 거야? 하는 기능이 이제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초점이 되는 건 이제 단백질이 초점이기 때문에 뭐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지질은 그냥 뭐 중학교 때 배운 걸 치면 느낌은 그냥 지방, 중성 지방 그게 이제 저기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핵산 있어요. 핵산. 그래서 핵산이라는 건 원래 뜻이 세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자 78페이지. 그래서 그 중학교 때 3단원 유전을 배웠잖아. 3단원 유전 미안하다 잘못했어. 몇 단원이야 유전? 6단원인가? 아니면 5단원인가? 6단원이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단원 할 때 이제 유전을 배웠는데 그 유전을 배우면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 DNA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핵산이에요. 근데 이 핵산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종류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핵산은 DNA나 RNA 이 두 종류를 배우죠. 그래서 이 핵산은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보통 핵산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면 하나 빠져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근데 이제 보통 너 오늘 밥 먹고 왔냐? 응? 밥 먹었냐? 보통 우리 밥 먹으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야?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죠. 물론 뭐 약간 미친놈들 뭐 사카사카만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을 제일 뭐한다? 제일 많이 먹죠. 근데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는데 여기 잘 보면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탄수화물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뭐야? 아예 써있지 않은 거잖아. 안 써있다는 건 보통 탄수화물 우리 몸을 뭐하는 성분이 아니다.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다. 근데 구성하는 성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먹잖아. 이유는 그걸 먹어서 거기서 주로 뭘 얻기 때문에 에너지가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고 뭐 하는 데는 잘 안 쓰인다. 몸을 구성하는 데는 잘 쓰이진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가렸어요. 네? 이거 카메라 가렸어요. 어? 아니 근데 앉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신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저렇게 생긴 이제 표가 나오면 저 표를 보고 제일 많은 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순서를 또 뭐 해야 돼? 순서를 또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이제 화학 생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배울 걸 이제 소개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물은 어차피 이제 화학에서만 다루는 거니까 그냥 체온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고 오늘 해야 될 게 주로 단백질과 이제 핵산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적인 이제 주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해서 이 책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탄소화합물하고 비탄소화합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탄소화합물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는 거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비탄소화합물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은 이제 탄소를 뭐 하냐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자체가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부르니까 일단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뭐한다? 만들어진 물질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78페이지, 78페이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벌써 잃어버렸니? 응? 탄소는 대부분 비금속이죠. 그지? 그럼 그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뭐가 되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거 의미는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뭐 한다? 이제 화합물이 된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냥 화합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탄소화합물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탄소가 매우 무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비금속 중에 탄소, 예를 들면 질소, 산소, 플로린 이런 4개를 배웠을 때 얘는 14족, 얘는 15족, 얘는 16족, 얘는 17족이어서 얘는 손이 몇 개? 이렇게 어떻게 다 잃어버리지? 얘는 14조니까 손이 4개, 얘는 15조니까 손이 3개, 얘는 16조니까 손이 2개, 얘는 17조니까 손이 하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있는데 보통 봤을 때 얘네들 중에 지금 우리는 얘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하고 틀리게 탄소가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질소나 산소나 플로린 있을 때 플로린은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한다고 하면 맥시멈 딱 F2밖에 안 돼요. 그렇죠. F, F 결합해서 F2라는 것밖에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산소도 만약에 산소끼리 결합하면 O2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소끼리 결합하는 것 중에 O2 말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어. 그죠? 오존 있지, O3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O2나 O3는 어차피 O2라는 건 자체로 산소 2개가 결합한 거고 O3는 산소 몇 개가 결합한 거야? 3개가 결합하는데 저게 끝이에요. 산소끼리 결합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질소도 보면은 질소도 질소들끼리 결합을 한다고 하면 일단 뭐가 되고 N2가 되고 그 다음에 질소들끼리 결합한다고 치면 N과 N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다른 원소들이 그냥 붙어. 그러니까 확장을 해봤자 N이나 O나 F는 2개 또는 몇 개밖에 안 된다.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 탄소는 탄소들끼리 뭐 할 수 있냐면 탄소들끼리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요. 무한. 그러니까 왜 탄소들끼리 무한히 결합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그 전자상 반발 원리라는 걸 나중에 좀 배우면 탄소가 다른 애들보다 결합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제일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무한히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탄소가 결합을 자기네들끼리 무한히 계속 연결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탄소화물이어서 탄소가 뭘 이루는 거냐면 탄소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얘가 어떤 화합물의 골격이나 뼈대를 딱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원소들이 뭐 하는 거야? 현수야 왜? 너무 더워? 졸려? 거기에다 다른 원소들이 뭐야? 다른 원소들이 쫙 달라붙으면 매우 큰 분자가 만들어져. 그게 이제 탄소랑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성질인데 탄소랑 같은 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탄소랑 같은 쪽에 있는 똑같은 14조 규소가 있어요. 규소. 그지? SI라고. 다른 말로 이제 실리콘인데 실리콘도 역시 탄소처럼 똑같이 자기네들끼리 뭐한다? 자기네들끼리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지각이 있었을 때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들이 있는데 그 광물들이 또 다 뭘로 되어 있냐면 규소로 되어 있어요. 규소. 그래서 이제 14종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무한히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탄소화합물들은 덩치가 매우 뭐하기 때문에 덩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다 뭐야? 볼 수 있는 애들이죠. 예를 들어 녹말 이런 거 눈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덩치가 매우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 누가 있기 때문에 탄소가 있어서 탄소가 골격이나 혹은 뭘 이루냐면 뼈대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구조가 생겼냐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우니까 내용이 이제 생물이랑 화학이 이렇게 좀 합쳐져 있어요. 좀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시험범위 들어가도 외울 양이 되게 많고 외울 양이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 한 번도 다루진 않은데 이상하게 표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막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들어가면 1학기 기말고사 때쯤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아는 양을 좀 외워야 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보시면 지금 이제 탄수화물이다 해서 탄수화물이 이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써 있는데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탄수화물을 보시면 탄수화물은 가장 큰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떨어지는 대신에 얘가 보다 주요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었을 때 뭐가 난다? 먹었을 때 힘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탄수화물 뭐 1g당 뭐 4kcal가 나온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뭘 낼 수 있는 거야? 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주요 에너지원이 이제 탄수화물이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여러 종류의 탄소 화합물을 섭취를 하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뭔가? 그게 이제 탄수화물. 그럼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이제 탄수화물인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우리 몸에서 다 썼다고 쳐봐. 그럼 그걸 다 썼다고 치면 다른 걸 또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지질도 뭐가 된다? 지질도 에너지원이고 단백질도 에너지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세 개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이니까 우리 몸에선 제1차, 제일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뭘 쓴다? 탄수화물을 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질하고 단백질 중에 뭘 써야 되겠어? 지질을 써야 돼. 이유는 아까 이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이유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지 걔를 뭘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에너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보통 봤을 때 지질이 뭐가 되냐면 두 번째 에너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다 뭐하게 되면 소비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공통점이다라고 부르면 공통점은 셋 다 뭐가 된다? 뭐 섭취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공통점.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보시면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고 그 다음에 지질도 보면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구성하는 원소가 뭐야? 똑같죠.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나의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이 밥 한 공기였다. 밥 한 공기. 그럼 내가 그냥 밥 한 공기 먹으면 그게 다 뭘로 쓰이는 거야? 그냥 에너지원으로 다 쓰여. 근데 집에 갈 때 엄마가 뭔가 되게 맛있는 걸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밥을 뭐 한다? 한 공기를 더 먹었다고 쳐. 그럼 처음에 먹은 한 공기 그냥 다 뭘로 쓰이는데?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한 공기를 더 먹잖아. 그럼 저거는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 내 몸엔 약간 뭐 한 거야?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저걸 뭐 해야 돼? 저장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필요한 탄수화물을 뺀 잉여의 이제 한 공기의 탄수화물이 생기잖아. 그럼 요걸 이제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안 다니진 않잖아. 그죠? 어디다 저장해? 이건 어디다 저장해? 그것이 간이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 간이나 어디에? 근육에 뭐한다? 간이나 근육에 이걸 저장해.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을 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본 적 있지? 그죠?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잉여로 먹은 한 공기만큼이 간이나 근육에 뭐하냐면 저장해. 근데 이제 간이 크기도 정해져 있잖아. 근데 간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간땡이가 뭐하지 않는 이상 붙지 않는 이상 간에 저장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근육은 뭐하게 할 수 있어? 근육은 붓게 할 수 있어요. 운동을 막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근육량이 뭐야? 늘어나면 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뭐한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헬스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몸에 근육이 많이 붙으면 탄수화물을 어디다 저장을 많이 한다? 이제 근육에다 저장을 많이 하지. 선생님 생각보다, 너네 생각보다 몸이 되게 좋은데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항상 내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거든. 6시 반쯤에. 그럼 이제 그 전날 밤에 가서 뭔가 졸라 많이 먹고 자잖아. 그러면 이제 운동하러 가서 운동이 되게 잘 되죠. 에너지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니네도 운동하고 싶잖아. 밤에 많이 드시면 돼. 밤에 많이 그럼 여기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가서 꺼내 쓰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랬는데 엄마가 차려준 게 진짜 맛있어서 밥을 한 공기를 뭐 한다? 밥을 한 공기를 더 먹어 이렇게. 이러면 더 이상 이제 간이나 근육에 뭐 할 수 없다? 저장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없어. 근데 이제 잘 보면 탄수화물하고 지질이 구성하는 구성 원소가 뭐야? 똑같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한 공기를 뭐로 바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성 지방으로 바꿔서 뭐 하는 거야?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야, 혹시 개인적으로 하얀 쌀밥 좋아하는 사람 있냐? 없냐? 하얀 쌀밥. 하얀 쌀밥, 하얀색 설탕이요. 뭐 제일 안 좋아요? 하얀색 쌀밥이랑 하얀색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 빵이거든. 뭐 제일 안 좋아? 많이 먹으면 뭐 하는 거야? 많이 먹으면 다 이게 생기는 거지. 좀 촬영하고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장모님이 원래 되게 나이들 드시면 밥을 잘 안 먹잖아. 우리 장모님 되게 그 하얀 쌀밥을 엄청 좋아하셔서 되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애기 몸이야. 볼록볼록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탄수화물하고 지질이 뭐가 똑같기 때문에 구성하는 원소가 둘 다 똑같이 탄소수 산소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뭐로 바뀐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다시 체내에 뭐한다? 체내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된 기능이 뭐냐면 에너지 원으로 쓰이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뭘로 바뀌냐면 지방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탄수화물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좀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선생님 뭐 저런 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라는데 진짜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풀어보잖아? 저런 게 다 튀어나와요. 왜냐면 시험 문제 기니디로 나오기 때문에 기니디 보기에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저런 것들 되게 꼼꼼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탄수화물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죠? 포도당 누가 만들어? 하면 안 되는데 토요일 반석에 수업하는 포도당 누가 만들어? 포도가 만들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면 식물이 뭐 했을 때 식물이 이제 이거 하잖아. 광합성 하죠. 그죠? 광합성을 해서 이제 뭘 이용해서 빛에너지 이용해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합쳐서 뭘 만드는 거야? 이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생성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생긴 포도당을 만들면 식물이 광합성에서 계속 포도당을 이제 만들 텐데 그럼 그 포도당을 일단 식물이 뭐 한다? 저장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서 이제 얘가 이제 무슨 형태로 저장하냐면 그걸 이제 녹말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에서 녹말 형태로 저장해놨다가 이제 다시 저녁이 되면 포도당이나 엿당 형태로 바꿔서 이제 기억을 잘 떠올려고 체관을 통해서 뿌리나 이런 데다 뭐 하는 거야? 저장하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뭐 하는 거야? 섭취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녹말을 뭐 하면? 녹말을 섭취하는 거죠. 우리 녹말을 섭취하면 일단 저걸 뭐 해야 돼? 소화시켜야 돼. 그지? 소화시키면 다시 무슨 형태로? 다시 포도당 형태로 바꿔서 이거 이제 우리 몸에서 뭐 하는 거야?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이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쓰고 다시 저 포도당이 뭐 하면? 남으면 우리 몸도 뭐 한다? 남으면 우리 몸도 뭐 해야 돼? 저장해. 아까 밥 먹었을 때 여분의 밥을 한 공기를 더 먹으면 그걸 이제 우리 몸은 소화시켜서 무조건 다 뭘로 바꿔놔. 포도당으로 바꿔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무슨 형태로 저장하냐면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방식과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근데 저기 보면 그 탄수화물에 글리코젠 말고 그 옆에 하나 더 써있잖아. 그죠? 셀룰로스가 있는데 식물은 이제 또 포도당을 무슨 형태로 바꿀 수 있냐면 포도당을 셀룰로스 형태로 또 바꿔. 그래서 셀룰로스 형태로 바꿔놓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봐봐.
얘가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 내가 얘를 막 때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 잡혀가지. 근데 보통 이제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때리면 그 자리는 뭐 하면 돼? 회피하면 돼, 회피. 근데 식물은 그게 뭐하다? 식물은 그게 불가능하지. 그래서 식물을 막 주워 패면 자기의 세포를 뭐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예.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식물을 기준할 때 식물의 뭐의 주성분이냐면 식물의 세포 벽을 이루는 주성분, 세포 벽을 이루는 주성분.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야채를 먹잖아. 그럼 야채를 먹으면 우리는 모두 먹는데 녹말도 먹고 셀룰로스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시스템에서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뭐는 있다? 소화효소는 있어. 들어본 적 있죠? 아밀레이스라고. 소화효소인데 우리 몸은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가 안 되냐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럼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똥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전형적으로 소화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그냥 뭐가 된다? 배설이 되는 게 아니고 배설은 이제 오줌 싸는 게 배설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냥 배출이 되는 거죠. 배출. 그러니까 이걸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없다. 근데 이제 소 있잖아, 소. 그죠? 소. 반추동물 같은 풀 먹는 초식동물. 걔네들은 요거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있고 뭐한다? 요것도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풀만 먹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 푸시면 요거 차이를 뭐한다? 차이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풍독고에서 제일 흉악하게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풍독고에서 뭘 냈냐면 여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녹말이고 이게 글리코젠 이게 셀룰로스인데 저 그림 3개를 줬어. 그 밑에를 다 지운 거야. 그럼 어떤 게 녹말이고 어떤 게 글리코젠이고 어떤 게 셀룰로스 찾는 문제였어. 그래서 내가 진짜 좀 너무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어떤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또 얘네 수업 시간에 농담했는데 진짜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너무 흉하더라고. 이제 그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인데 프린트에 이 그림이 똑같이 있다는 거야. 그림이 똑같이 있는 거니까 그림 네가 한 번만 봤으면 풀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그 학원 선생님도 이상한 새끼라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되게 흉악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림 이렇게 주고 어떤 게 녹말이고 어떻게 글리코젠이고 어떻게 셀룰로스인지 찾으라는 이제 그런 문제도 뭐 할 수 있냐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탄수화물은 종류를 되게 꼼꼼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더 심하게 내는 학교는 이것도 다 내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지금 내가 설명한 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다 다당류인데 이걸 단당류, 이당류 이런 것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이제 선생님 차이야. 알았지? 통합과학 가르치면 뭐 본인이 생명 전공이야. 그럼 완전 후드롭하게 다 내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이제 그 보통 가면 통과하는 선생님 2분이 들어오시거든. 그럼 꼭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선생님 전공이 뭐세요? 꼭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 성향을 좀 파악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되게 자신 있는 부분은 되게 수업 시간에 설명도 많이 하면서 되게 깊이 있게 낼 수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잘 보시면 일단은 탄수화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야? 눈에 띄는 게 질소죠. 그치? 구성하는 원소가 틀려. 그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CHO인데 단백질 같은 게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이제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질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에서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애들을 다 아까 얘기했을 때 먹었을 때 다 뭐하는 겁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주 영양소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구성하는 원소가 CHO고 그 다음에 지질도 구성하는 원소가 CHO인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디테일까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는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이렇게 질소를 뭐 하고 있냐면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을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제
분해해야지 거기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분해하면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지? 근데 얘만 뭐가 있는 거야? 얘만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 그러면 불필요하게 단백질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뭐가 생긴다? 몸에서 이제 이게 생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논술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우리 체내는 단백질을 제일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는 기능이 뭐하다?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하게 단백질 에너지원을 쓰면 요게 생겨. 자, 이름이 뭐야? 암모니아지. NH3.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보통 봤을 때 이제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되면 뭐한다? 몸에 축적이 되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화장실 빠진 얘기 한번 해줬지. 아니냐? 아니 화장실 똥숟가락 안 해줬냐? 선생님 예전에 대학생 때 삶의 모토가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가 좀 힘든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노가다를 뛰려고 겨울에 노가다를 뛰려는데 뭐 여기 추우니까 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갔거든. 따뜻한 데로 경주로. 그래서 내려갔는데 경주가 보통 눈이 거의 오지 않는데 그냥 선생님이 내려간 그때 온게 또 눈이 되게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되게 산속 가서 이렇게 다리 건설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컨테이너 같은 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산속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그런 집을 우리가 빌렸는데 막 욕조랑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해서 하필 화장실이 그런 푸세식 화장실인 거야. 이렇게 앉아서 싸는 거야. 또 여원이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니? 근데 그랬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다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전날 이게 밤에 이제 눈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눈을 이렇게 밟고 거기다 묻혀놨을 거 아니야. 화장실 거기 앉는 데다 이렇게 그냥 싸는 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빠진 거야. 그냥 빠졌는데 그게 그 경주가 그렇게 막 이 서울이나 뭐 이렇게 경기 북부나 강원도처럼 완전 추운 동네 아니니까 눈이 내려도 똥이 얼진 않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큼 몸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팔이 있잖아요, 팔이. 내가 팔로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았지. 근데 사람이 이제 몸이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어떻게 되지? 그러고 이제 약간 한 몇 초간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데 여기 막 다 똥이 묻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 살이 되게 빨갛게 올라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게 거기 많으니까 똥도 오르고 똥도. 그래서 몸에서도 얘가 쌓이면 뭐한다? 자꾸 그렇게나 붙여놨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이렇게 쌓이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요거를 뭐로 바꾸냐면 Na2CO에 Na2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줘요. 그렇지. 근데 요건 이제 좀 약간 독성이 악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꿔준 장소가 조금 전에 아까 언급됐던 누구냐면 이 간에서 이런 기능을 해줘요. 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너무 뭘로 쓰면 단백질 에너지는 계속 쓰잖아. 자꾸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그런 해독 과정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단백질 에너지원을 쓰는 거는 뭐한다? 몸에 그냥 좋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 안 하면 몸에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맞는데 지나치게 너무 뭐만 먹는 거야? 탄수화물 안 먹고 너무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이게 너무 많이 생성이 돼서 간에서 계속 이걸 요소로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잡다구리한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의 구성원 원소가 질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알았죠? 기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거의 구성하는 물질이 아닌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주요 이제 구성하는 물질, 제일 이제 물 빼고는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근육이나 뼈나 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거든요. 뭘 기억하면 좋냐면 여기서 효소, 호르몬, 항체가 다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인데 이건 고3 때까지 쓸 수 있어요. 효소, 호르몬, 항체의 공통점이 뭐야? 저기 써있는 공통점. 다 히읗이야. 알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히읗, 히읗 이게 나오잖아? 그럼 다 뭐야? 그럼 그건 다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여기도 또 나오잖아. 각종 무슨 반응? 화학 반응. 알았죠? 그래서 근데 되게 잘 먹혀 문제 풀 때. 그래서 저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단백질의 큰 기능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세포의 제일 바깥쪽이 이제 세포막인데 단백질은 이제 세포막의 하나의 성분도 또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배우면 돼서 어쨌든 이제 단백질은 체내에서 하는 기능이 되게 많구나라고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서 이제 보통 통합과학에서 언급되는 게 헤모글로빈하고 콜라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들어본 적이 있지? 뭐 하는 놈이야? 응? 빨간이야? 빨간 맛이냐? 응? 헤모글로빈 이제 적혈구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제 산소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헤모글로빈이고 콜라겐은 이제 보통 우리 피부로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이제 콜라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주 역할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질이어서 지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이제 단백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뭐의 주성분이냐면 얘도 역시 이제 세포막의 주성분. 그래서 얘는 뭐 인지질은 인을 포함한다는 건 지금 머리에 집어넣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막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질이라고 보통 부르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막의 주성분.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예요? 라고 머릿속에서 단백질과 지질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리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핵산이 있어요. 그래서 핵산은 이제 구성하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다가 뭐가 있냐면 얘는 반드시 얘는 외워야 돼. 맞죠? 얘는 거의 모든 애들이 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핵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제 인을 꼭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 포함하고 있는지 좀 이따 나와. 그래서 이제 핵산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유전 정보라는 걸 뭐 하냐면 저장하거나 혹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뭐 이 뒤에 얘기 어차피 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몇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는 게 저장하고 있는 게 뭐가 되고 DNA가 되고 그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RNA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기능상으로 봤을 때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음 시간에 그래서 유전 정보 중심설까지 이제 한 번에 스텝으로 쭉 나갈 텐데 그때 이제 DNA와 RNA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내가 꼭 이제 설명을 너네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유전 정보다 이렇게 쓰잖아. 유전 정보다 라고 표현하면 이 말 자체가 너무 뭐하다? 너무 이제 되게 추상적인 거야, 추상. 선생님이 유전공학과 나왔잖아. 뭐 하는 데인지 알지? 뭐 하는 데야? 유전공학과 뭐 하는 데? 왜냐면 예전에 우리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학과가 무슨 여대 무용과 애들하고 미팅해서 그때 이제 과가 뭐세요? 그래서 뭐 걔네 뭐 무용과야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과가 뭐세요? 그래서 저희 유전공학과요. 그래서 유전공학과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 뭐 기름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가서 시추하고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유전 정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이제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면 시작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먹는다고 쳐. 닭다리. 그렇죠. 이렇게 닭다리. 이렇게 닭다리를 먹는다고 쳐. 저 닭다리. 닭다리 다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주성분이 근육이야, 닭다리. 그러니까 이제 닭다리 먹는다는 거는 이 주성분이 근육이니까 닭의 다리니까 이게 뭐로 돼 있는 거야? 이게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걸 꼭꼭꼭 씹어서 뭐야? 꼭꼭 씹어서 섭취하면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이제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단백질 제일 처음에 소화하는 장소가 어디야? 너네 너무 무식해. 단백질 제일 처음에 소화하는 건 위죠, 위. 그래서 입에서 이제 탄수화물 소화하는 거고 단백질 제일 처음에 위에서 이제 펩신이라는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얘를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까지 가면 이제 흡수가 되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봐. 오늘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돼? 아미노산이 돼.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되냐면 아미노산이 돼. 근데 이제 보통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있어, 종류.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닭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콩도 먹고 이러면 이제 여러 종류의 단백질 뭐야 섭취하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지,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어렸을 때 갖고 오던 레고 있잖아요, 레고. 그죠? 레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레고 이런 게 하나 있었다고 쳐 이렇게. 레고로 만든 성이 있는데 내가 이제 저걸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저 성을 일단 뭐 해야 돼? 부셔야 돼요. 그지? 성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걸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부셔야 돼. 그래서 부셔서 뭘 얻어야 돼? 부셔서 레고 블럭을 이제 얻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레고 블럭을 다시 뭐 해서 잘 조립해서 뭘 만들어야 돼? 잘 조립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만들고 싶은 자동차가 뭐 포르쉐 911이었다 쳐봐. 그럼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뭐가 딱 있어야 돼. 응? 설명서가 있어요. 그죠? 그 자동차에 대한 내가 원하는 자동차 만들고 싶으면 이 레고 블록을 통해서 내가 얘를 만들고 싶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서나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을 섭취해서 보다 이런 레고 블록과 같은 뭘 얻어 아미노산을 얻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다시 예를 들면 뭐 아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뭐 단백질로 구성된 이 근육이나 뼈나 머리카락이니까 예를 들면 나의 머리카락을 다시 뭐 하는데 조립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러려면 닭다리가 갖고 있었던 이 아미노산들을 모여서 잘 결합해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카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이런 자동차 만드는 설명서랑 똑같은 뭐가 있어야 된다. 설명서가 있어야 돼. 알겠어요? 이 설명서가 뭐야? 설명서가 좀 유전적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설명서의 역할을 하는 게 유전적. 그러니까 설명서를 누가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주는 설명서에 의해서 내가 섭취한 아미노산들을 잘 뭐하는 거야? 잘 결합시켜서 나의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거지. 근데 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불쌍한데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였다고 쳐봐.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였으면 엄마 아빠가 이제 뭘 안 준 거야? 머리카락 만든 설명서를 빼놓은 거지. 설명서 없으니까 뭐 뭘 보고 만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설명서 없으니까 머리카락은 뭐야? 머리카락 잘하지 않아. 그리고 뭐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거 들어보면 이제 알비노증이라고. 동물원에 가도 알비노증 걸린 막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 있잖아. 백호랑이, 백사자 이런 애 다 알비노증이래. 그래서 걔네는 이제 체내에서 멜라닌이랑 물질을 합성하는 효소가 뭐야? 안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건 애초에 설명서를 뭐 했기 때문에? 설명서를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보통 우리가 뭐 한다? 유전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유전 정보는 이제 우리 몸을 만들 때 필요한 거다. 설명서. 그래서 이제 설명서인데 DNA, RNA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 두 종류가 있는데 DNA가 원본이야, 원본. 알았지? 설명서 원본이야.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돼? 손상을 입거나 분실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DNA는 가만히 있는 거고 이 DNA를 뭐 하는 거야? DNA를 복사하는 게 RNA. RNA 복사본이야, 복사. 그래서 항상 원본을 복사해서 RNA를 만들고 이제 그 RNA가 이런 단백질, 머리카락과 같은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유전 정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유전 정보는 다 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이제 설명서다.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비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물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비열이 되게 커서 자, 비열이 크다는 온도가 잘 뭐하지 않는다.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니네들이 비열을 중학교 3학년 때 딱 배웠지 해류풍 할 때 비열을 배웠어. 배웠어. 왜냐면 안 배웠으면 해풍, 유풍이 부는 게 설명이 안 돼. 너 해풍, 유풍을 안 배웠어? 아, 선생님 이상해? 진짜 그래. 원래 이제 그걸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 원래 배웠죠. 그래서 이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건 이제 온도가 뭐한다?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온도가 뭐한다? 잘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놔야 될 게 뭐냐면 물은 비열도 크지만 뭐도 크냐면 물은 기화열이 또 커요. 기화열이 크다는 건 이제 액체가 뭘로 될 때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에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울 때 뭐가 나오면 더울 때 땀이 나오잖아. 그럼 그 땀이 뭐 하면서 땀이 이제 증발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또 뭐 할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는 게 물이 기화열이 엄청 크죠. 그래서 물은 비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둘 다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밑에 있는 이제 무기업류여서 무기업류는 뭐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해서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철, 인, 염소, 아이오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생명을 좀 보통 배우면 여기 있는 무기업류 중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도 계속 쓰이는 게 뭐냐면 나트륨하고 칼륨. 물론 정확하시면 여기는 칼슘, 나트륨, 칼륨은 다 이온이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보통 뭐 할 때 우리 몸에 쓰이냐면 신경, 좋은 적 있죠, 신경.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한다는 뭐냐면 내한테 감각기관이 그 눈에서 빛이라는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뇌로 보내는 게 감각신경이잖아. 이제 그런 신호를 전달할 때 나트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이 뭐한다?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게 또 하나 있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자 요런 거 있죠. 기억을 잘 떠올려봅니다. 티록신이라고 들어본 적 있지? 갑상선에서 나온 세포 촉진하는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아이오딘을 뭘로 쓰는 거냐면 아이오딘을 재료로 써도 티록신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합성해요. 그래서 체내에 아이오딘이 뭐하면 부족하게 되면 티록신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잘 안 일어나서 그 뭐라고 하냐, 좀 뭐라 하나? 공주병? 그런 게 걸릴 수 있어요. 공주병이라는 거는 티록신 생산이 잘 안 되면 좀 힘든 일 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확 얻어서 이제 세포도 그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티록신 양이 떨어지니까 항상 기운이 없으니까 조금 되게 힘든 일 하면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티록신 저하증이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오딘을 섭취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아이오딘 보통 이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해줘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요새 평상시에 비해서 몸에 약간 기력이 없거나 그러잖아. 그럼 김을 좀 먹어. 김을. 맞죠? 몸에 저기 실제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김 같은 걸 주워 먹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무기업류나 물 같은 애들을 보통 우리가 비탄소화합니다 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하고 이제 제일 관련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여서 2번에 보시면 이게 뭐가 있냐면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물질 이렇게 써요. 단위체 구성.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단위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고분자 화물. 그래서 일단은 고분자 화물이니까 분자 화물이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저번에 이제 2회차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애는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뭐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고가 붙어있기 때문에 고분자 화물이라고 부르면 덩치가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덩치가 매우 큰 고분자 화물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뭘 갖냐 하면 단위체라는 개념을 꼭 갖고 있어요. 근데 단위체가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냥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약간 레고 블럭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매우 큰 고분자 화물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고분자 화물들은 기본적인 뭘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단위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위체들이 뭐함에 따라서 결합함에 따라서 이제 고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그림 보시면 녹말이나 글리코젠이나 이제 셀룰로스라고 부르는 이런 애들이 다 이제 그 매우 덩치가 큰 다당류 혹은 고분자 화물인데 얘네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는 뭐가 있다?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단위체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수없이 연결되면 뭐가 된다? 고분자 화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분자 화물이라고 기억해야 될 게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단백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핵산.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뭘 갖고 있다? 다 단위체가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루는 단위체는 자, 요 그림에서 소개된 것처럼 뭐가 있냐면 포도당 한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체가 한 종류만 있어. 알지? 포도당 한 종류만 있다.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몇각형이 얘들아. 육각형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돼 있어서 탄소 6개가 이런 고리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른 원소들이 딱딱딱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건 아까 단백질 분해하면 뭐 나온다 했으니까 아미노산 나오죠? 그래서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돼요. 근데 이제 포도당은 단위체,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한 종류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어요. 20종류. 그러니까 이제 20종류가 있다는 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20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종류의 필수 아미노산들을 섭취하려면 닭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콩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야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아미노산 20종류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 있는데 핵산 아까 설명했던 DNA하고 RNA인데 핵산은 단위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좀 긴데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단위체가 있어서 이 단위체가 총 몇 종류가 있냐면 8종류가 있어요. 8종류.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이제 포도당 한 종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을 써서 그 종류는 이제 20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핵산은 단위체를 보통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몇 종류가 있냐면 이제 8종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단위체들이 뭐 하는 거야? 서로 결합을 하면서 덩치가 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핵산 자, 이런 물질들을 뭐 하냐면 자, 형성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79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단백질부터 이제 시작하는 내용 자체. 아셨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